안녕하십니까? 슬리밍고 마스터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운동 계획에 관한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 저희 그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하고 바코디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강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현재 광주에 와 있고요. 내일 광주 지역에서 이주석 저희 그 마스터님 모시고 바코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체중 감소를 위한 운동 계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필요하신 부분들 한번 제가 이론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우선 우리가 운동을 뭔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중에 특히 먹는 거, 먹는 시기에 관련된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비하는지, 먹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내보내는 것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 그 식이 영양소들 중에서 포도당 그리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또 체중 감소에도 더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선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육에 좀 저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이 안 찐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단백질 역시 과다하게 섭취될 때는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식사는 건강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그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봤더니 골고루 양질의 식품을 먹는데 에너지 대사량에 맞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에너지 대사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 먼저 해보시고 본인의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적절한 그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생각보다 영양소 섭취가 과도하구나. 생각보다 어떤 에너지 소비가 적구나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인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나의 그 현 상태를 체크하시는 법을 제가 지난주에 안내를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건강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까? 첫 번째,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 그리고 질이 어떤 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인바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일일 소비를 해야 되는 칼로리 양, 그리고 체중을 감소해야 되는 칼로리 양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셨고요. 그리고 급격하지 않은 활동 수준 증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요를 방지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준비한 팁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체중을 감소시키고 또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예요. 그러면 즉 우리가 요요가 없이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을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요는 안 생기는 걸까? 내가 운동만 해서 하게 되면? 운동으로 살을 빼면 요요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운동으로만 살을 빼도 요요는 생깁니다. 결론은, 네. 급격한 운동이라든지 꾸준하지 않은 운동은 결국 내 몸에 어떤 그 유지를 갖다가 항상성을 갖다가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몸이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을 정도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요가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운동도.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몸이 프로그램이 된 다음에는 살짝 좀 게으름을 부려도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좀 게으름 부려도 원래 감소 그 목표했던 감소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루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체중을 감소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체중 감소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칼로리 소모를 갖다 많이 하는 목표를 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워낙 활동량이 없고 기초 체력이 약하다면은 그럼 체중 감소 역시 적절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최대 900g을 넘지 않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중 감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5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주당 450g 정도의 몸무게가 빠진다. 체지방량이 빠진다. 근데 이거는 꾸준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단처럼 우리가 정체기를 겪으면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체지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라고 봤더니 인바디 요번에 그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다 측정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도 여자분도 여자의 그 적정한 인바디 그 양이 나오고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체지방량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체지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자는 남자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죠. 활동도 다르고. 그래서 여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자분들이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다이어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식단의 평가 변경. 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단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까? 또는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될까를 판단하신 상태에서 조절을 갖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연히 나 그냥 많이 먹는 것 같아. 막연히 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찌지? 라는 그런 그 판단보다는 실제 내가 섭취하는 양과 질을 갖다가 적절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우리 슬리밍고의 슬리밍거스 분들은 사실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 제가 못 뵙긴 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유행성 다이어트 뭔가 다이어트 식품을 계속 섭취한다든지 그리고 식단을 갖다 거의 뭐 탄수화물을 갖다 완전 제한하고 아니면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부분은 장기간 사실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요요 없이 성공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행을 따르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도 요요 방지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배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체 활동 계획. 오늘 제가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3번 신체 활동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이 내 몸에 적응이 계속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도록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먼저 신체 활동 계획은, 신체 활동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움직임을 다 신체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적극적인 운동, 그것도 신체 활동 중에 일부에 속하는데 굉장히 적은 시간일 겁니다. 하루 종일 뭐 5시간, 6시간을 운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전문 스포츠맨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운동하기 쉽지 않고 그렇게 과하게 운동이 됐을 때 오히려 몸에 좀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무리가 많이 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운동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교정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전문 스포츠로 젊은 시절에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온몸이 아프다.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스포츠별 그 특징, 과하게 사용하는 집중적인 과하게 사용하는 근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한 불균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과사용으로 인한 노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폐지구력, 심장 튼튼해하고 폐가 튼튼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심폐지구력을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근육을 적절하게 훈련하는 것. 근력은 우리가 힘을 쓰는 큰 근육을 말하기도 하지만 속에 우리 몸의 뼈대를 잡고 있는 그런 소근육들, 작은 근육들도 역시 두 가지 모두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는
겉보기는 굉장히 멀쩡하고 뭐 엄청나게 근육이 좋은데 맨날 골골거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어깨 아프다 그러는 분들 주변에 아마 한두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겉근육에 너무 이제 집중돼서 거기에 의존해서 속근육이 약해지는, 뭐 속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속근육 같은 경우에는 저항 트레이닝, 우리가 멈춰서 이렇게 버티는 운동, 그런 운동을 할 때 사실 속근육은 좀 많이 강화가 돼요. 우리가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결국 중력에 저항해서 내 몸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버티게 하는 근육이, 즉 속근육은 우리 몸을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그 근육이 탄력이 있고 건강해야 자세에 문제가 없고 통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근육이 저항 트레이닝을 통해서 증가가 되게 되면, 탄력이 생기게 되면은 휴식 대사율, 뭐 기초 대사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운동을 시간 내서 하지 않아도 근육이 어떤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이 부분이 내가 지속적인 운동 시간을 가지지 않더라도, 과한 운동 시간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내가 실행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고, 입는 바른 자세 입으신 분들은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그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는, 교정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난 굉장히 체력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뭔가 어딘가 통증이 있거나 체중이 과하거나 그런 문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랑 같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 체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체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복부 비만이 심하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운동을 했을 때 무릎 손상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릎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 처방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낮아서 그리고 과체중이어서 내가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실습까지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체력이 낮다는 거는 운동을 수행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힘들고 소비도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 생성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체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력 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나가게 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게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체중 감량을 위한 어떤 지방 분해를 위한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강도보다는 중강도 또는 저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른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어떤 전문 그런 센터 같은 데 가서 측정을 했을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 우리가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폐를 갖다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들이마실 수 있는 그 산소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최대로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량의 한 50% 정도만 내가 활용한다 정도, 또는 최대 심박수, 막 뛰면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움직이는 거 느끼실 거예요. 심박수의 70%.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중강도 웅도 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거는 어디 가가지고 재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호흡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이라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면은 저강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대화가 좀 뚝뚝뚝 끊어져요. 좀 짧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강도 운동이구나.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호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라 그러면 정말로 미친 듯이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힘들어요, 옆 사람이랑.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고강도 운동이라서 온몸의 근육을 내가 풀파워로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고강도 운동에서 조금 더 플러스 1 정도 내가 한 번 더 했을 때 더 근육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냥 시작해서 뭐 중강도 운동 시작. 오늘은 근육 키워야 되니까 고강도 운동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몸의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준비를 갖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을 준비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몸이 움직여도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관절 각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본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나쁜 습관, 쓰던 근육은 계속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근육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운동을 분명히 했는데 나는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아프기만 해. 라는 그런 운동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의 순서가 좀 필요한데 처음에는 웜업을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조금 따뜻해지게. 따뜻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교정 운동, 관절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교정을 하고 나서 또는 근육이 순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패턴을 교정하고 코어를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운동을 갖다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부작용 또는 운동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른 자세 착용하시는 분들은 있는 바른 자세 착용하고 가볍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리포머 저희 그 매장에 있는 운동기기를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바른 스트레칭 하심으로 인해서 관절 각도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정 운동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 운동을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내가 그렇게까지 교정 운동을 바로 하고 해야 돼? 그냥 하다 보면 근육이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치아 부정교합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씹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교합, 덧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턱의 문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치아나 턱 관절에 있을 때 씹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골격계는 당연히 치아처럼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안에 우리 골격이 보호하고 있는 장기들, 근육이 보호하고 있는 장기들 역시 그런 그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나쁜 현상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몸을 만든 상태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거 보시면 배가 이렇게 축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처져 있을 때 우리 몸의 굴곡이 정상적인 각도에 있지 않을 때는 장기가 밑으로 처지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뱃속에서 장기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골격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장기도 제자리로 올라가면서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힘들다는 뱃살 타파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네, 저희 슬리밍고에서는 그 어디서도 운동으로도 빼기 힘든 뱃살 타파가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적으로 기능이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제자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뱃살, 심한 복부팽만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해보기 전에 제가 샘플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력이 조금 낮은 분들이나 지금 현재 체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우선 준비 운동 가볍게 시작합니다. 호흡을 갖다 하거나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을 통해서 먼저 뱃속에 있는 장기가 풀리도록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가볍게 걸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좀 차가워져 있고 고르지 않은 열순환을 보이고 있는 몸이 따뜻해지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교정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교정 운동은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가벼운 준비 운동, 체온 상승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진행하게 되면 스트레칭만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준비 운동 필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정 운동, 바른 자세 운동 또는 바른 움직임을 하기 위한 운동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의 강도는 저강도예요. 그래서 이 교정 운동, 바른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 체력이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좀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 운동, 준비 운동만 늘 반복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요거 단계를 잠깐 넘어서서 본 운동을 들어가신다 하시게 되면은 본 운동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놨는데 첫 번째는 무산소 운동으로 해서 근육에 우리가 갖고 있다 아까 포도당 근육이 품고 있는 에너지를 먼저 빨리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근육은 산소를 사용을 안 해요. 그냥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면서 근육에 쌓여있는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운동을 갖다 빨리 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짧게 해서 에너지를 빨리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 이제 두 번째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운동하는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해야 뭐 에너지가 지방이 빠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첫 번째는 너무 오랜 시간을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같은 강도의 운동을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 우리 몸이 적응을 해버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운동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운동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과연 가야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 이제 계획을 갖다가 내놓은 게 이렇게 섞어서 하는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강도 운동을 잠깐 5분 내지 10분 정도 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두 번째 본 운동을 통해서 중강도 운동으로 그 에너지 대사가 지방 대사가 빨리 촉진되도록 본격적인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운동은 스쿼트나 푸시업, 힐업 같은 이렇게 큰 근육을 적극적으로 쓰는 내가 숨이 찰 때까지 하는 그런 운동을 갖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본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아쿠아 워킹, 조깅 그런 꾸준하고 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즐겁게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시간이 좀 길게 걸리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번과 2번을 섞어서 할 때마다 섞어서 하는 인터벌 운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인터벌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체력에 맞춰서 본 운동 1위는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은 저랑 한번 샘플로 한번 간단하게 한 세트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운동인데 애프터 버닝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으로 인한 노폐물 젖산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 노폐물조차도 에너지로 전환해서 완전히 소진시킴으로 인해서 피로 물질을 줄이고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눕거나 쉬지 마세요. 꼭 마무리 운동으로 서서히 운동 강도를 내 몸의 호흡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쿨다운 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 가지를 더 하죠.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지만 저희는 특허반에 있는 바른 자세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 운동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바른 몸의 환경을 조성을 유지해서 효과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건데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 한 세트씩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요거 위치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는 중지하고 자, 먼저 가볍게 웜업이니까 지금은 실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운동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그냥 늘 운동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이 조금 따뜻해지고 약간 숨이 이제 조금 좀 심장이 좀 뛰기 시작해 하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따뜻하고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하면 좀 더 빨리 이완이 되겠죠. 여름에 운동하고 여름에 입는 바른 자세를 입는 게 되게 좋은 게 내가 특별하게 준비 운동하는 그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합니다. 어차피 운동을 할 거라면 안 하실 거라면 땀 흘리는 게 싫으시겠죠? 자, 가볍게 이렇게 걸어주면서 약간 심장박동을 올려주고 체온을 약간 상승시켜주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늘 하는 바른 스트레칭 알고 계시죠? 바른 스트레칭을 했는데 제가 엊그제 한 분을 만났는데 목이 굉장히 길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쭤봤더니 물론 있는 바른 자세 있기도 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목 스트레칭을 매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목이 정말 길어졌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자, 그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세 바로 잡으시고요. 자, 어깨를 돌려서 한번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 아랫배 호흡 쪽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항문 조여지면서 저절로 배꼽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여기가 뻐근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자, 목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고개를 쭉 늘어뜨려서 등뼈 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가지면 됩니다. 천천히 고개 드시고 자, 요거는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샘플로 나가는 거라서 자, 두 번째는 손 내리시고 정수리 올린 상태에서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게 쭉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목선을 늘려줍니다. 둘, 셋, 넷, 바로 하시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개 살짝 돌려서 팔꿈치 쪽을 본 상태에서 목 뒤쪽 사선이 지그시 스트레칭 됩니다. 바로 하시고 손 바꿔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어깨는 돌려서 밑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고개 옆으로 늘려줍니다. 둘, 셋, 넷, 바로 자, 팔꿈치 살짝 본 상태에서 고개 숙이시고 바로 자, 팔 내려서 이번 앞쪽 늘려주겠습니다. 손 이렇게 크로스해서 쇄골 아래쪽 가슴 근육을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키고 턱은 수직으로 하늘로 쭉 올려서 앞쪽을 늘려줄 거예요. 올라갑니다. 둘, 셋, 넷, 천천히 내봅니다. 자, 반대쪽 쇄골 아래쪽에 손을 눌러서 쇄골을 고정시키고 반대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뒤로 쭉 젖혀줍니다. 후, 둘, 셋, 넷, 바로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반대쪽 잡고 고개 돌려서 뒤로 젖힙니다. 둘, 셋, 넷, 바로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팔을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바닥을 앞으로 밀어서 팔이 늘어나게 해줍니다. 어깨까지 시원해질 거예요. 이때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면 안 되고 골반은 그대로 제자리 유지해 주세요. 자, 반대쪽 갑니다. 반대쪽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시고 어깨 걷겠습니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어깨를 가리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팔을 너무 지나치게 벌리거나 너무 모으지 않게 그리고 가볍게 앞을 보게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작은 동그라미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번에는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리면서 뒤로 네 바퀴 크게 돌리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자, 숨 후 내쉬면서 겨드랑이를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아랫배 힘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둘, 후, 셋, 후, 넷, 후. 자, 팔 내리시고 전신 스트레칭 한번 가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짚고 이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무릎이 아프겠죠? 엉덩이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눌러서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갈게요. 반대쪽.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 내지 세 번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발목하고 이제 종아리, 허벅지 뒤쪽, 아킬레스 건 쪽까지 스트레칭 하는 건데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를 이렇게 모이지 않게 벌려서 앉아줍니다. 앉아서 옆으로 흔들흔들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앉기 힘드신 분, 앉았을 때 발 뒤꿈치가 뜨시는 분은 앉지 마시고 선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발목을 풀어주세요. 자, 충분히 풀었으면 배에 힘을 주고, 자, 항문 조이고 배꼽을 살짝 집어넣어서 코어를 세팅한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자, 첫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교정 운동 하셔도 되고,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우리 매장에서 리포머 운동 하셔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 가지고 오실 수 있으니까 교정 운동 이렇게 해보시고요. 어, 국민체조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국민체조를 할 때 너무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제 본 운동 한번 해볼게요. 본 운동 첫 번째는 이제 파워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워 운동은 보통 이제 부분 근력 운동을 좀 많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폐지구력을 강화하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거나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실내니까 부분 운동을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하체 근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스쿼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하실 때 무릎에 너무 부하가 실리지 않으려면은 의자를 엉덩이 쪽에 놓고 진행하시면 좋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하게 되면 내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실리니까 나중에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내가 뺀다라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엉덩이 살짝 터치하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엉덩이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좀 힘을 덜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은 이런 방법 써보시고 의자가 또 너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낮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높이셔도 괜찮아요. 너무 높나요? 이거? 너무 높네. 이런 쿠션 같은 거 올리셔가지고 조금 높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팔을 편안하게 모으셔도 되고 앞으로 하셔도 되고 앞으로 뻗게 되면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 쪽을 내리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툭 앉으시지 말고 살짝 됐다가 그대로 엉덩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를 꽉 조여주세요.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뒤쪽이 퍼질 듯이 힘이 들어갑니다. 후. 한 번 더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꾹 눌러줍니다. 셋, 꾹, 넷, 꾹, 다섯, 꾹. 이러면 그냥 하시는 스쿼트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심장이 막 뛰는 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심장이 터질 만큼 뛰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숨이 가빠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량을 보고 본인의 그 운동 강도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스쿼트에서 하체 쪽으로 해봤고요. 우리 푸시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체를 많이 쓸 수 있는, 코어와 상체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완전히 바닥에서 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경사가 좀 있는 데서 할게요. 경사가 있는 데서 하는데, 자, 손목 아프신 분은 이렇게 옆으로 짚으시면 됩니다. 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엉덩이를 너무 치켜들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수평을 그대로 이룬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3개에서 뭐 10개 또는 20개 본인 체력의 상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종아리도 안 했으니까 종아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조금 의자를 조금 높이가 있는 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살짝 내가 혹시 앞으로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보호장치를 해두는 겁니다. 보호장치 해두고 어, 상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에 이제 우리 힐업 했을 때는 제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버티기 위한 속근육 운동을 주로 하신 거고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큰 근육을 좀 사용하는 우리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고 살짝 내린 상태 요까지를 빠르게 반복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닿지 않게 닿으면은 발꿈치가 퉁퉁퉁 찍기 때문에 무리가 가니까 요걸 갖다 빨리 하시게 되면은 요 허리 있는데 아래쪽 엉덩이까지 쭉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숨이 가빠질 겁니다. 일단 10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다리는 가볍게 모아주시고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장이 많이 뛸 정도까지 진행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심장이 많이 뛰는 그 강도, 시간을 한 5분 정도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은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걷기라든지 아쿠아로빅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저희는 빠르게 걷기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빨리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늘 하던 우리 조금 더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를 반복하면서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천천히 갔다가 또 빨리 가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많이 타시죠? 그 워킹머신? 그거를 할 때도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를 반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운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기 목이 잘리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우리 본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그 지방을 태우는 그런 운동을 갖다가 꾸준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프터 버닝 마무리 운동. 지금 숨이 막 가쁘실 거예요. 보통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2, 30분 정도 진행을 하셨으면 많이 숨이 다운이 됐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숨이 가쁘실 텐데, 마무리 운동으로 저희 호흡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할 때, 손바닥을 앞으로 보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때 팔을 이렇게 그냥 팔꿈치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대로 돌린다 생각하시면 가슴이 쭉 여기가 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는 바른 자세 입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후, 숨 빼시고 한 번 더. 후, 한 번 더. 후. 천천히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우리 몸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호흡도 진정이 되고 몸도 너무 지나치게 상기돼 있던 열이 이제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애프터 버닝 효과가 굉장히 좋게 일어나고 운동으로 인한 피로가 빨리 사라질 거예요. 우리 젊은 아기들 중에, 우리 그 청소년 중에 굉장히 성장기가 빠른 아이들인데, 남자인데 너무너무 운동 피로를 빨리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1시간 운동하고 나면은 두세 시간 자야 된대요. 못 일어난대요, 하루 종일. 네, 그런 아이들은 속근육이 굉장히 약해서 지구력이 떨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속근육 운동을 갖다가 좀 더 같이 많이 해주고 교정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은 체력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나서 있는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입으시고 일상생활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체중 감량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까지 하고요. 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런 내용 보고 좀 참고하셔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